2007년 4월 20일. 출발에 앞서 제일 중요한 준비는 우리가 타고 다닐 차였다. 러시아 군용 차량 후르건과 자레이스는 힘이 좋고 튼튼한 차들이다. 운전을 맡은 몽골인 모기와 아무라. 촬영 장비부터 개인 생필품까지 싣고 또 싣고 필요한 것을 챙기다 보니 짐은 계속 늘었다. 출발 준비만 하는데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첫 번째 목적지는 흡수굴. 위치를 찾고 길을 확인해 보긴 하지만 과연 지도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급속히 팽창해가는 울란바타르. 복잡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원이 펼쳐진다. 몽골 대초원에 대한 설렘도 잠시,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의 길은 고독했다. 일행을 태우고 같이 가는 차가 유일한 벗이다. 길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어워. 우리네 선앙당과 같은 것으로 이정표의 기능도 갖고 있다. 모기와 아무라는 어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돌을 던지며 세 바퀴를 돈 모기는 돈을 꺼내 올려놓는다. 술이나 우유를 바칠 때는 하늘을 위해 한 잔, 땅을 위해 다시 한 잔, 그리고 사람을 위해 마지막 잔을 각각 공중에 뿌린다. 장난을 좋아하는 몽골인들은 어디서든 즐거움을 찾으며 웃는다. 모기가 최현명 씨에게 술을 따라주고 기원하는 법을 알려준다. 최현명 씨는 늑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 같다. 여우나 그 꿀이 여기서 끼고요. 제가 뭐가 말했지? 링글 따뜻한 링글 고지고 싶은 고가 이게 고가 제가 이거 친구 이거 답신 거 이거 하시는데요. 그러나 어디서 링글 이걸 되게 두고 되게 두고 저가 되게 저 방했죠. 밝고 낙천적인 성격의 아무라는 우리 일행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100여 킬로미터 정도 달렸을까? 우리는 어느 솜에 도착했다. 솜은 군청 소재지 정도의 마을. 솜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다. 우리들의 출연을 신기해하면서도 수줍게 웃어 보이는 아이들. 몽골인들은 낯선 이들에게도 친절하다. 그때 마침 한 꼬마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아이의 식구들은 새로 난 염소털을 빗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몽골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가축과 친해진다. 나중에는 그거 작은 걸로 하면 더 잘 나오는데 빠지지 않아. 4살짜리 막내도 고사리 손을 보탠다.
Net naadırın karagube. Öğrengi naadırı. Öğrengi samın keyin verin. Gel öğren atsa samın. Yine atkar samın 거 민네. 당은 이걸 갖다 드려도 후요. 솜에 오면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한다. 언제 다시 주유소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포장된 곳이 거의 없는 몽골의 길.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모래먼지였다. 앞차를 따라가다 보면 먼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 어떻게든 덜 들이마시기 위해 별별 수를 다 써보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참을 달리고 난 차는 이미 먼지구덩이가 되어버렸다. 초원을 지나다 날이 저물면 바로 그곳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밤은 지루하고도 고독했던 길에서의 하루를 돌아보게 했다. 자 이렇게 깨끗. 우리의 식사를 책임져준 요리사는 현지 통역과 안내를 맡은 볼도. 한국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간단한 음식은 곧잘 하는 편이다. 모기와 아무라도 다행히 한국 음식을 잘 먹었다. 숟가락을 갖다가 자기 개인 숟가락이니까 빨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꽂고 다니는 거야 다 이렇게. 응? 자기 숟가락을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각자 먹은 그릇을 설거지한다. 먹는 것 외엔 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휴지로 대신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길.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한 번 틀면 거의 24시간. 길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차 소음과 음악 소리다. 몽골 초원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은 동물의 뼈와 배설물, 그리고 육식성인 맹금류들이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큰 말똥가리. 둥지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우리가 묵었던 길 옆에서도 녀석의 둥지를 만날 수 있었다. 아니 4개 있네. 여기 별걸 다 갖다 놨어. 뭐 헝겊, 이건 양털 같은 것도 있는데 수건 같은 것도 있고. 구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 4개의 알이 놓여있는 녀석의 둥지 안은 온갖 잡동사니들의 전시장 같다. 각종 털부터 종이에 헝겊 조각까지 알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어미의 노고가 인상적이다. 다리를 달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길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았다.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길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동물은 초원의 방랑자 몽골 가젤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보기 힘든 녀석들이지만 그때 우리는 운이 좋았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느시도 발견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새들 가운데 가장 귀한 녀석이다. 24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기도 할 만큼 우리의 이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처음 가는 길도 아는 길인 듯 거침없이 달려가는 운전기사들. 혹시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린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별이 어떤 별을 보고 있어요? 별도 많잖아요. 운전기사들의 진정한 내공은 차가 고장났을 때 발휘된다. 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이었지만 그때마다 못 고친 적이 없다. 거의 모든 정비 도구를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차를 정비한다. 심지어 엔진이 고장나도 뚝딱뚝딱 고쳐내고야 만다. 길 위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고비에서 길을 잃었다. 같은 자리를 맴돌던 우리는 결국 야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유목민들이 게르를 세우듯 우리도 텐트를 치는데 점점 도사가 돼가고 있었다. 텐트를 다 치고 난 사람들은 우르르 차로 몰려간다. 차 안에서 볼도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 배고픔에 시달렸던 우리에게 매일 먹는 라면도 언제나 기다려지는 식사였다. 다음 날 아침, 마치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던 곳 고비. 우리의 목적지 바그가 질린 촐로는 거기서 멀지 않았다. 다른 행성이라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경이롭고 이국적인 모습.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경에 완전히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고비는 현실이 돼 현실이 아닌 공간처럼 느껴졌다. (6월) 다시 찾은 초원엔 방금 비가 지났다. 몽골 속담에 귀한 손님이 비를 몰고 온다는 얘기가 있다. 내내 가물었다는 몽골의 초원에 우리는 귀한 손님이 된 것이다. 초록이 물들고 생기가 넘치는 계절이 됐지만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욱 힘들어졌다. 여전히 시야를 흐려놓는 갑갑한 먼지. 차는 더 자주 고장났다. 아직 반도 못 왔는데. 냉방 시설 없이 달리는 차 안의 온도는 거의 50~60도까지 치솟는다. 한국에서 간 우리들은 물론 몽골인 운전기사들도 완전히 녹다운. 우리는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몇 시간 만에 만난 게르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긴 여정의 피로를 덜어주는 힘은 우리를 반겨주는 유목민들.
낯선 사람들의 느닷없는 방문에도 과자와 빵을 듬뿍 내놓는다. 유목민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했다. 만나고 헤어짐에 익숙한 그들은 이별에 담담하다. 길에서 보낸 가장 긴 시간은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1700km, 울기로 이동할 때였다. 길이 좋을 땐 시속 50km, 보통 때는 시속 20-30km. 그렇게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20시간씩 꼬박 5일을 달려갔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몽골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로만 듣던 거대한 산줄기 알타이 산맥을 마주했다. 이렇게 험준하고 시린 땅에서 검독수리 사냥꾼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가파른 돌산을 올라가야 했다. 하루에도 몇 개의 산을 오르고 내렸던 극한 체력전. 하지만 피로를 잊는 것은 순간이다.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장쾌한 검독수리의 사냥. 우리나라에서는 서식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여우. 막상 그렇게 사람 손에 잡힌 녀석을 보니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울란바타르로 돌아가는 길은 영하 30도까지 뚝 떨어진 기온에 내린 눈도 꽝꽝 얼어버렸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호수 아닌 호수를 만났다. 바다처럼 짠물로 이루어진 소금 호수 하르가스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에 밀려오는 파도는 영락없는 바다다. 길 위에서 만나고 헤어진 몽골은 여전히 수많은 신비를 간직한 땅이다. (4월) 말 우리가 찾아간 흡수굴 지역은 아직 겨울이었다. 산 높은 곳엔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 흡수굴은 거대한 얼음 호수로 펼쳐져 있다. 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만큼 두껍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호수. 한겨울에는 러시아와 연결되는 거대한 도로로 사용되기도 한다. 볕이 점점 따뜻해지면 얼음은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한다. 세계에서 가장 맑다는 호수의 물맛은 어떨까? 아무라가 얼음을 깬다. 늘 물 부족에 시달렸던 터라 더욱 신이 난 사람들. 그런데 맛있게 물을 먹고 나니 물속에 배설물이 눈에 띈다. 몽골에는 그 어디에나 가축의 배설물이 있다. 호수 주변의 산 안쪽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길이 끊어졌다. 어떤 동물이 있는지라도 알기 위해 이리저리 설명을 해보다가 결국 그림을 그려 보이는 최현명 씨. 말보다는 그림이 효과적이다. 사우로 탐타 이네 때 인게 할. 자 이네 때 되면 할 후릉.
Энэ гэрэ цайвар саар. 그물색이. Тэгээ энэ доод руугаа ингээ юм хар хүрэн. Тийм амт юм бид. 해발 고도 3,000m를 넘는 험준한 산. 이곳에서 우리는 마록이라 불리는 붉은 사슴들을 만났다. 말처럼 큰 사슴이란 뜻의 별칭처럼 덩치가 좋은 붉은 사슴. 하지만 극심한 추위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인다. 움직이기도 싫을 만큼 힘든 순간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침낭에서 나와야 하는 아침.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춥고 괴로운 시간이다.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은 잠을 털어내고 맑은 정신이 들기까진 한참이 걸린다. 아침 멋있어. 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습기가 올라오는 텐트 안. 너무 추워서 옷을 다 입고 잤어도 습기에 지친 몸은 천근만근이다. 꽁꽁 얼은 몸을 끌고 텐트를 나오면서부터 일과는 또다시 시작된다. 촬영은 보통 잠복으로 이루어진다. 장소를 정하고 잠복 준비를 하는 카메라팀. 어두운 밤의 소리를 듣기 위해 카메라 마이크 선을 빼놓는다. 사실 위장 텐트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 다음 날 아침 데리러 올 때까지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한다. 버렸으니까 진짜 못 나와. 촬영 감독 혼자 잠복에 들어갔던 그날은 우리가 흡수굴에 머물렀던 기간 중 제일 추운 날이었다. 육식동물 촬영은 생각보다 쉬운 편이었다. 먹이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날아온 까마귀는 촬영에 큰 도움이 됐다. 까마귀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듣고 많은 종류의 육식동물들이 모여든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형 맹금류 흰꼬리 수리. 우리가 녀석을 만난 곳은 흡수굴 주변이 유일했다. 주로 강이나 호수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전문가인 최현명 씨는 새벽부터 해지도록 구릉과 초원지대를 돌며 동물의 흔적을 찾아다닌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흔적을 찾고 실체를 만날 확률은 높아진다. 대개의 흔적은 땅에 파인 굴들, 여우와 늑대, 타르박 같은 녀석들이 파놓은 굴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루하루 지쳐가는 사람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소동이 하나 생겼다. 우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보일래나? 찐득이네, 찐득이. 예, 찐득이. Чи дээрээс тэнгэрээс ингээ унаад хонин доор нь өхөр доор нь адуун доор нь тийм ээ ингээ таван гушуумал тавланд нордог байхгүй юу? Хүнд ч орно ингээ шигдэн ингээ. Тэгээ бүр энэ маханд нь ингээ шигдээд цусын сорно. Ингээ ийм өстэй газар их орно. Ийм өстэй юмд ингээ ороод тэгээ шигдчихдэг. 그리고 그게 피도 빨아먹어? 예. 피 먹고 과진데 여기가 점점. Тийм учраас авахгүй. Тэгээ тэр бүр 다시 очоо. 세수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몽골인들에게는 물에 대한 터부도 많다. Цэвэрхэн.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은 되고 피부에? 이게 밀치게 우리 다 강가에서 오늘 다 씻었거든. 이거 지금 속 이거 지금 차이프매를 징게 아니 니크 우르스도 이 니크 우르스도 알아? 이임 같더라. 대가 니는 속 먹으러 온게 알아? 이게 밀치게 말았다고 갖고. 피부 약한 데서 이상한 게 벌레를 말하는 거야? 벌레 아니고 이상 알아? 피부. 조르간살이 내긴 되라. 피부병이 조르간살이 내긴 더 가른. 6월에 조르간살이 내긴 더 가르고 갖고. 근데서 난 이거 쏘고 6월 달부터 세수해야 돼. 순처로 줬고. 지금 하면은 뭐 조르간살이 피부병 내긴 난다고. 서시오든가 밑에 넣으러 없다. 그 물을 마시잖아. 뒤로 쓰고. 계속 마시잖아 그 물을. 먹는 건 괜찮대요. 아 먹는 건 괜찮고 씻을 때만 피부병이 난다 이거지. 6월 달부터는 괜찮은 거고. 다시 찾은 6월의 흡수굴은 비로소 바다가 되어 있었다. 명료하면서도 신비로운 흡수굴만의 푸르름 속에는 하늘과 숲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다. 호수 주변으로 펼쳐진 초원에는 야생화가 지천이다. 동강 할미꽃을 닮은 야르구이도 기억에 남는다. 따로 노래를 만들어 부를 만큼 몽골인들이 좋아하는 꽃이지만 동물들은 피해야 할 독초다.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야생파도 초원에 많았다. 뒤집는 거 이제 야채가 아쉬웠던 우리는 야생파를 넣고 음식을 해먹었다. 더 익어야 되는데. 더 익어. 양이나 먹는 풀을 어떻게 먹느냐고 놀리던 오그나도 나중엔 맛있게 먹었다. 간브러시하고 똑같아. 여름이 다가오면서 흡수굴은 각종 물새들의 번식지가 된다.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녀석들이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회에 젖기도 했다. 몽골 촬영에 함께한 야생동물 전문가 최현명 씨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미 10번 넘게 몽골을 방문해서 야생동물들을 찾아다녔던 그다. 주변을 살펴보러 다니다가 교묘히 감춰져 있는 늑대굴을 발견한 적이 있다. 몽골인 사냥꾼 잉흐토르가 먼저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잠깐 들여다보더니 늑대굴이 맞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하지만 늑대가 물지도 모른다며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꺼리는 잉흐토르. 들어간다는 게 꼭 깊숙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최현명 씨의 의견은 달랐다. 새끼를 키울 때 어미 늑대는 굴에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굴이야. 이거 파는 중이었어. 파다 말았어.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밖에 없어. 연구하는 사람과 잡으려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 구멍이 이렇게 하나 나 있고. 흡수굴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 4시면 날이 밝기 시작해 밤 11시는 되어야 해가 지는 여름의 흡수굴. 우리의 하루 일과도 그만큼 길었다. 10시 5분이야? 지금 10시가 넘었어.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거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거. 근데 이러면 뭐 근로기준법 뭐예요? 5시부터 뭐 10시까지 일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하네. 근데
아주 어릴 적에는 잘 밖으로 안 나오나? 12일 정도면 눈이 뜨는데 눈만 뜨면은 눈 뜨고 한 2, 3일 후에 보이는데 한 보름 좀 되면은 호기심 때문에 밖에 나와 있다고. 봤대잖아. 근데 어저께 거기서 우리가 막 사실 저기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막 하니라고 왔다 갔다 하고 왁자지껄 했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딴 데로 이사를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어미가 불안하니까 사람 잔뜩 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마지막 팀이 돌아온 곳은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일과가 끝난다. 낮 동안의 동물 얘기를 나누느라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있는다. 켜욱하고요. 그건 노는 소리고. 캥캥 소리 여기서 나고요. 근데 오늘 차가 오기 전에 우리 지금 곤이 있던 데가 여기잖아. 사실은 산 하나 넘으면 바로 이 노루예요. 이 노루. 우리 곤이 짓던 데에서. 차 오기 전에도 거기서 캥캥. 철수하고 거의 다 조그만하게 찍었다며. 조그맣지요. 그거 혹시 늑대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까지 왔다가 뭘 보고 놀랬어. 들고 뛰더라고 이쪽으로. 그래서 없어진 줄 알고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 흡수굴에서의 또 하루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가르자. 몽골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직지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Bir oro huçil ni do han ve jogestersin. Bekun ben. Harwa gıtıl vorun kıvetin ben. Ve arun goroldan basın. Ata arun durule rugut. Kançarın şu nik dutak hayos kına ultle. 근데 또 건져도 가마가 싶지. 우리가 오기 얼마 전 여동생을 저 세상으로 보낸 직지트 할아버지는 인생에 대한 깊은 상심에 빠진 듯했다. 3년 전 최현명 씨가 머물며 찍었던 사진을 건넸다. 옛 모습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기는 직지트 할아버지. 이들 식구와 정이 깊어진 것은 벌써 3, 4년 전이다. 늑대를 찾아왔던 강정호 감독과 최현명 씨는 반년 이상을 함께 먹고 자면서 가족처럼 지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다니러 온 막내딸 너멍. 3년 전만 해도 너멍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아가씨였다. 72살 때까지도 곰을 잡았다는 직지트 할아버지. 그는 평생 사냥을 하며 살아왔다. 미올레 할때 미니 이츠골로다 안총 미소로 어떻게 다가졌다 앙히시고 있어 미 둘이 하롱 들 호로 남노로 했으므이 미 들은도 수지고 못해 들었다니 호로겐 들게 들었다니 간도 만든가 호로 호이 돌비는 아주 무르기 주제고 위간 소달 하르주지 온달 잘 붙였다 공 아롱무럽다 가서 그러 있어 아롱무럽다 뭐 갔어 사냥을 다니기 힘들 만큼 나이가 들어버린 직지트 할아버지. 총을 팔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지만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수족 같은 총을 놓기는 쉽지 않았다. 이걸 비었다 안 들지 네가 쓴다 안 들지 안 들리는 거 그래서 어떤 오면 그러 이득 사고 이제 내가 뭐 사냥 못 하니까. 조금 이노가 우저와 달성 남면 해치는 거
옥진질 안 들다 왜 누가 옥진질 한가 가서 있더래 왜 아따 핸드폰에 있으면 어떡하고 있어 다 우리 옥도 가지 늦게 왔다 하랬죠 임다 뭐지 조금 더 이루긴 말 죽고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양을 한 마리 잡도록 했다. 가죽을 조금 찢어 손을 넣은 다음 심장을 움켜쥐고 순간에 숨통을 끊는다. 죽어가는 고통을 짧게 해주면서 땅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정이 각별한 몽골인들은 특히나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한다. 버려진 아이가 있으면 데려다 키우고 남의 아이라도 어여삐 여긴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한다는 몽골의 전통 요리 허르헉. 장작불 속에서 달궈진 돌과 잘 다듬어진 양고기를 번갈아 넣는다. 따로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닌 돌의 온도로 고기를 익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린 다음 뚜껑을 덮고 기다리면 부드럽게 익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허르헉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을이 되면 바가노르라는 도시로 간다는 직지트 할아버지. 맞벌이하는 막내딸 부부를 대신해 손자들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8월) 말 다시 찾아간 hen티에는 단풍이 밀려들고 있었다. 가축들과 식구들로 북적이던 직지트 할아버지의 여름 집터는 마른 바람만 머물다 간다. 우리는 그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겨울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집에는 막내 아들 내외 우레와 치치개뿐. 치치개는 우리에게 타르박을 대접했다. 오그나는 기름이 붙어있는 부분을 먼저 골라 먹는다. 야, 이 타르박은 엄청 큰 것 같아 이건. 엄청 크네요. 지금 진짜 맛있을 거야. 네, 지금 완전히 살이 완전히 그냥. 이게 지종류야 지종류. 할아버지는 결국 바가노르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한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아까 그 바가나로 우리 못 찾았잖아. 공 나겠죠? 거기 그 딸내 집에 다 있대. 그리고 총으로 대표주신데? 어제까지 가을이었다가 오늘은 한겨울이 되고 마는 몽골. 미리미리 겨울을 준비해온 유목민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젖을 짜고 가축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갑작스레 맞닥뜨린 겨울 앞에 우리는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몽골인 운전기사들은 차에 쌓인 눈을 무심히 치운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들은 각각 적응 방식이 달랐다. 아예 씻지 않는 한국인들에 비해 몽골인들은 물이 조금만 있어도 씻는다. 늑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포스럽고 흉악하다는 식의 생각은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혔다.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 가던 외톨이 늑대였기 때문이다. 녀석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너무 추워서 준비할 것도 많다는데.
눈이 많이 온 다음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게 효과적이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힘이 좋고 튼튼하다고 해도 눈길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눈이 내린 헨티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잠복 촬영. 카메라맨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몽골 남쪽 고비의 구르반사이 향해 가는 길에 우리는 바가노르에 들렀다. 손주들을 보러 간 직지트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감옥이라도 갇힌 듯 할아버지는 갑갑증을 느낀다고 했다. 사람도 없고 아니지. 한국에 들어가는 거. 애니 고사 온들 아시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 나사라는 게 좋아하고. 나가면 감다 치고 아또 하는 사람. 왠지 아또네 놓고 있어. 근데 지금 왠 욕심이 왜 오가 그래. 어려워지고 나 이거 좀 야물자. 어떤 마이신 사우스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는 직지트 할아버지. 한잔하고 도시로 변해버린 바가노르에서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내 가트레 눈신 몽고도 이게 눈치고 따라옴지. 한쪽 볼에만 뽀뽀를 해야 다시 볼 수 있다는 유목민들의 인사는 어쩐지 뭉클했다. 헨티에는 벌써 눈이 내렸지만 남쪽의 구르반사이 항은 아직 가을이었다. 고행에 가까웠던 고비에서의 여정 속에 우리는 잊지 못할 풍경 하나를 가슴에 담아왔다. 거대한 모래 언덕이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홍고리 넬스다. 바람이 만들고 옮겨놓는다는 홍고리 넬스의 신비로운 풍광은 우리를 숨막히게 했다. 구르반사이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야생 당나귀의 꿋꿋하고 당당한 모습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헨티에 가는 길. 우리는 바가노르에 들러 직지트 할아버지와 함께 갔다. 눈으로 뒤덮인 풍경 그대로 맹렬히 추워져가는 헨티의 겨울. 할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이런 헨티의 풍경이다. 겨울이 되면 사냥꾼들은 직지트 할아버지를 찾아온다. 직접 사냥을 하지는 않지만 그의 오랜 경력과 연륜에 기댄 자문을 받기 위해서다. 헨티에서 직지트 할아버지는 여전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냥꾼 검은 직지트로 통한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헨티를 떠나기 전날 밤. 이별이 아쉬운 듯 할아버지는 이내 술에 취하고 말았다. 근데야 이리 와. 나지고 저쪽 눈이 하니 질린 산을 못들어 하더라. 술과 노래로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달래는 사람들.
위에 와서 해주고 만화 먹는 것도 또 갖고 해줄 사람도 거야. 위에 해주고 막아서 또 저기 저 아도 많이 들이지 말아라. 많이 사줘. 몽골 어머님 몽골 어머님들. 아를 전화만 왔더노요. 길 안에 있어 옆 길 안에 에지 아를 좋아해서 우리는 직지트 할아버지를 통해서 몽골의 거친 땅과 수많은 야생동물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